빈출 지문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뭐 수업 시간에 하기가 좀, 수업 시간에 얘 자꾸 하면 좀 흐름이 좀 끊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많이 안 할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몇 가지만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먼저 132페이지 한번 볼까요? 132페이지. 오늘 용도지역 배웠죠? 용도지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이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저층 나오면 몇 종이에요? 1종. 저층은 1종. 중층은 2종. 중고층은 3종. 단독주택은 1종 전용. 공동주택은 2종 전용. 달라요.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환경이고,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환경이고, 일반 주거지역 나오면 양호한이라는 글자 대신에 편리한이라는 글자가 바뀝니다. 편리한.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한 개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유수면 매립하면 매립 준공인가일에 이웃하라 용도지역과 동일하면은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나머지는 그런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절차를 따라서 용도지역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특례에는 하나밖에 안 줍니다. 언제?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을 때만 특례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고, 7번 문제 볼까요? 도시지역에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죠. 자연녹지든 보존녹지든 생산녹지든 건폐율은 20% 똑같아요. 하지만 법에 보존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배웠잖아요.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은 해당 도시지역은 어떤 지역을 규정을 적용한다? 보존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 안 돼 있으면은 어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1교시, 2교시 때 봤던 걸 지금 풀어서 풀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학습자가 되는데, 보통은 못 푸는 게 맞아요. 집에서 다시 한번 봤을 때 아 하고 탄식 정도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배웠다는 게 본인 스스로가 지금 당장 풀면 제일 좋죠. 근데 이게 잘 안 풀립니다. 저는 별로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어차피 할 거니까. 다음 용도지구 한번 볼까요? 134페이지. 용도지구는 하나만 보겠습니다. 4번.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래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없다. 자, 용도구역 한번 볼까요? 용도구역은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게 계속 반복되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완전히 다르죠. 기본계획은 6개를 결정할 때는 기본계획 쓰면 안 돼요. 6개 결정할 때는 뭘 써야 돼요? 관리계획을 씁니다. 4번.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변경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얼마나 쉬워요. 우리 시험 문제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시도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1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죠. 고도지구면
고도지구를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고도지구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고도지구는 어디 가더라도 자기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방화지구도 똑같아요. 방화지구도 어디 가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는 방화를 적용하게 되고 방화법으로 구역해버리면 탁 갈라집니다. 고도지구는 어디 가더라도 걸치면 땅과 건물은 다 뭐가 돼요? 고도지구를 적용하게 되죠. 자, 다음 기반시설 관련된 2번 문제 제일 하단에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150만 제곱미터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한다. 얼마? 2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초과 이상이 아니고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공동구를 설치하죠. 시행 절차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장기 미집행도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1페이지. 141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 한번 볼까요? 제일 밑에. 취락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개발사업지와 용도지구. 용도지구에는 용도지구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잖아요. 보완하는데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 땅은 완벽한 땅으로 바뀝니다. 지정이 가능하다. 넘어갑니다. 3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 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되는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다 가능해요. 대지 조성 사업하는데 일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도 되고 그 지역 전체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도 관계는 없다.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5번. 택지개발 사업이 끝난 지역은 20년이 지나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0년이 지나면 지정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정택이는 사업 끝나고 10년 지나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143페이지.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 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된다. 2번.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 문제 나왔을 때 진짜 어려웠어요. 주거지역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요. 그거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게. 1종 일반 주거지역을 뭘로 바꿀 수 있다? 2종이나 3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사업자가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3종으로 바뀌는 수가 뭐가 늘어나요? 용적률이 확 늘어나죠. 거기다 땅 일부를 기부채납 해버리면 용적률 최대 몇 프로까지? 2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니까 다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는 못 바꿔요. 일반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능해요. 상업지역 안에서. 공업지역도 일반 공업지역을 중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가능한데 일반 공업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는 못 바꿔요.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이면 상업 이렇게 자기들끼리 변경할 수 있다. 3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하죠. 자, 지난주도 그랬지만 행정계획 수립 기준은 다 누가 정하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는 거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오늘 과정은 여기서 모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